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일지테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네요. 빨간불 강하게 켜면서 13.26%에 마감을 했는데요. 고가 4,675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이제 정말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일지테크입니다. 이 종목 왜 이렇게 강한가요? 네, 일지테크란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좀 강했던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강했냐 물어본다면은 7월 4일입니다. 일본의 이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됐고요. 그 수출 규제는 얘기했던 것처럼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이유로 실제로 규제가 진행됐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처음에는 뭐 에칭가스, 폴리미드, 레지스텔 관련된 규제가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은 거기를 넘어서서 일본의 이 추가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탄소 섬유라든가 이 플라스틱에 관련된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뭐 다른 데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를 엮인 종목이 일지테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가장 크게 가는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급등한 종목들은 다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얼마 전에 우리가 무역 전쟁이나 수출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트럼프에 대한 이슈였죠. 그래서 이번에 아베 총리가 트럼프를 따라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 국가 대 국가에 대한 문제들. 거기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일본에 대한 경상수지에 대한 적자가 대략 700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큰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 종목들이 과연 찔끔찔끔 움직일 수 있겠는가? 당연히 이 정도 규모라 한다면은 뭐 실제로 이 미중무역 전쟁으로 종목들이 뭐 200%씩 300%씩 갔다 한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준하는 뭐 100%나 충분히 50% 이상 급등 나온 종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일지테크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이 급등이 나냐? 덕성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저점 대비해서 급등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상승세 우상향이 충분히 나와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종목 말고도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를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상한가 우상향이 만들어진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뭔 소리냐? 아직 덜 갔다라는 거예요. 아직 덜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급등 나온 종목들만 계속 올라간 상황에서 새로운 종목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새로운 종목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제 이미 간 종목을 고점에 잡는 게 아니라 최저점에서 다시 갈 수 있을 만한, 최저점에서 새롭게 뛸 수 있을 만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을 찍어야 되는 게 정답이라 말씀드리겠고요. 그 종목 마르사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팜스웰 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이 종목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14.94% 말 그대로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 한때는 3,165원까지 올라섰었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 더욱더 놀라워요. 이 종목이요, 진짜 한숨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쭉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이요, 제약주 맞죠? 네. 오늘 이러면은 제약주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또 상승세 탈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6월에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수소차 관련된 것들을 많이 얘기를 드렸었고 실제로 중순 이후에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번 7월 넘어와서는 제가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언급하는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특징적인 움직임들, 실제로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의 급격한 반등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관측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팜스웰바이오는요, 일단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평소에 아마 눈여겨봤던 그런 바이오 기업은 아닐 거예요. 이 회사가 그 원료 의약품하고 뭐 진단키트 정도 뭐 하고 진단기 정도 하고 있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랐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시장에서 제대로 올라간 적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올해 들어서 2019년도 들어서 이 종목이 오늘 올라간 종가 기준으로 14.94% 상승 마감이 됐는데 2019년도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주가 상승이고요. 그리고 차트를 좀 더 길게 이렇게 당겨놓고 보게 되면 참
정말 이 그 속된 말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2017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냅니다. 계속 네. 추세가 장기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가 2017년 말에 한 차례 이 종목이 3,000원 미만에서 8,000원 거의 9,000원 근처까지 약 3배 정도 단기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까지 주가가 도로 내려온 오늘 시점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좀 연중 최대 급등이 나왔었고요. 지금 여기서는 또 수급상의 티가 많이 나지 않지만 오늘 보면 기관 투자자 쪽에서 말입니다. 기관에서 오늘 10만 주 금융투자업종을 에서 오늘 10만 주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보시면 어제부터는 기관 매수가 없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가 거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없던 그러니까 기관에서 좀 약간 나쁘게 말하면 취급을 안 했던 상품이에요. 어제, 그제, 최근 7월, 6월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생뚱맞게 매수세가 들어왔을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쭉 이거를 봤더니만 이 기관에서 이 종목을 마지막으로 매수했던 게 언제냐 봤더니 진짜 오래전 작년 10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작년 10월 10일이니까 딱 9개월 만에 기관 매수가 들어왔어요. 한동안 거의가 아니죠. 아예 10개월 동안 매수를 안 하고 있다가 9개월 만에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또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어디입니까? 공교롭게도 재작년에 급등 출발했던 주가 3배의 이 급등이 시작해서 그때 자리에서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항상 제가 주워먹자라는 표현 아까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 급락 폭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떨어져도 시원찮을 종목, 문제가 있는 종목들도 빠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억울하게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단지 시장이 떨어져서 시장이 폭락해서 투자 심리가 죽기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진 것들은 우리가 재빠르게 주워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종목이 그런 것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착안한다면 역시 전저점 지지받고 이러면 전고점을 향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초석을 다지는 이렇게 시세가 출발하는 자리 이미 다 움직여서 중간에 잡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세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 달 정도 동안에 얼마나 시장도 안 좋았고 여러분들 계좌도 안 좋아졌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시세 분출이 막 시작되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특징주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의 해답은 제가 잠시 후에 준비해놨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 시작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RF세미가 정답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문자 게시판에서 한 분이 RF세미 보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이제 RF세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엮이면서도 실제 이 삼성의 MPU 관련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세대 비메모리 반도체, 4세대 반도체로 엮이는 기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그 차세대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의 차세대 반도체와 엮이면서 더불어서 일본 수출 규제까지 엮이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단기 반등이나 단기 상승이 기대해 볼 만하다. 왜 이제 저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 꼭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나이대는 대략 7,300원 나이대입니다. 이 구간이 매물대니까 꼭 손절가 지키면서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상단의 매물대입니다. 8,500원 나이대 가져가시면서 안정적인 대응들 꼭 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은 3분의 1, 네. 3분의 1. 그러니까 60% 정도 빠진 종목인 거 맞죠? 뭐 아나운서시니까는 그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쉽게 말하면 작살났다. 이렇게 작살났다.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1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폭락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목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악재나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다 두드러 맞는 이런 현상을 좀 겪게 되는데 당연히 시장이 정상화되는 순간부터는 멀쩡한 종목부터 올라오겠죠. 당연히 빠져야 될 놈들은 계속 밑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자, 보시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 24,000원짜리가 12,0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이 종목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뭐 자본 잠식이 된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적자 전환이 된 것도 아니고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바닥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담기 시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세가 시작이 되는 거겠죠. 아까 특징주로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팜스웰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그 종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이미 대략 한 1년 반, 2년 정도 전에 급등이 시작됐던 그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오니까 자, 이거 움직이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은 아까 뭐라 그랬죠? 9개월 만에 무려 9개월 만에 아무것도 아예 손도 안 대고 있던 기관 투자자들이 9개월 만에 매수를 단행했다는 거. 이렇게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이 구간에서 거래량 보십시오. 팜스웰 바이오도 어제 대비 거래량이 무려 16배나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닥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일단 이제 막 불을 붙이고 이제 막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는 에너지가 정말 끌어넘치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이죠. 이미 다 올라갈 대로 올라간 거 고점에서 그 추격 매수해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렇게 밑에도 출발할 수 있는 그만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그렇게 최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약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과대 낙폭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다.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두 가지에 이렇게 판을 다 걸쳐놓고 있네요. 네. 경협주이기도 하고 의료기기 관련주다. 근데 이 앞에 숨겨져 있다 했어요. 왜 숨겨져 있어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하. 아직. 왜냐하면 이제 일단 첫 번째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 아니었죠. 지난주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이 한스바이오메드가 바로 다음날 매수 당일날 10%가 올라갔었고 어제 말씀드린 TNR 바이오팩도 매수 당일인 오늘 한 5% 정도 일단 수익권으로 안정적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아마 많이 아직은 그렇게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이제 점점 불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주라는 기본적인 이 업종에 속해 있는데 이게 제가 왜 지금 경협주가 숨겨져 있나 그랬냐면 이 회사가 지금 어디냐? 경협주 하면은 제일 많이 있는 위치가 경기도 어디입니까? 파주. 그렇죠. 이 회사가 파주에 있어요. 회사가 파주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뭐 일신석재라든가 잘 아시네요. 예. 네. 그 일신석재라든가 다른 뭐 이제 종목들이 움직일 때 아직은 움직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 이제 지금 북미 간의 실무회담 좀 준비하고 있죠. 지금 다 급락장에 가려져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지만 원래 급등주는 그럴 때부터 매집과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이제 알 대로 다 알아. 코아스, 일신석재, 자연강력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다시 한번 그런 북미 간의 어떤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붙는다면 이미 다 알아봐요. 개인 투자자들 전부 다 알아버린 그런 게 아니라 숨겨진 이런 종목들이 간다는 거거든요. 파주 소재에 있는 의료기기 관련 업체라고 했으니까 조금은 압축이 됐으니까 찾아보면 이제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솔직히 눈에 보이세요, 마르스 전문가님? 네, 솔직히 제가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그죠, 파주에 그죠. 있는지, 뭐 강원도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추측대로 이 남북 경협 이슈가 있으면서 의료기기 관련주인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그런 종목은 DR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DR텍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실제 아시겠지만 이 남북 경협주로 이슈가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관련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 이슈가 있으면서
남기업 이슈가 있고 충분히 뭐 고점 대비 뭐 상승세가 하락세가 좀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DR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의료기기 관련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사실상 뭐 종목 중에서 우리들 슈브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이 종목도 고점 대비 좀 어느 정도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도 아닐까, 이 두 종목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리고 이번 주에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에 가세를 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미 사고 있는데 이 투신과 연기금도 거기에 또 가세를 했다, 함께 했다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안 건드리고 있던 애들이 건드리기 시작했다라는 데서 아까 제가 팜셀바이오 특징도 말씀을 드리면서 9개월 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기관이 오늘 처음으로 담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무려 15%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마지막 힌트는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어땠습니까? 월요일 연중 최대 폭락,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서 시장은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가 2% 가까이 급락을 맞았는데 이번 주가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들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 그때 바로 월요일부터 매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다는 것만 하면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관 중에서도 작은 규모가 당연히 좀 높은 편인 이 투신권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이번 주 들어서 매수를 시작했다. 이 친구들은 아니죠. 이쪽은 한번 수급이라는 게 특징이 뭐 하루 사고 말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냥 개인 투자자처럼 한번 사볼까 하고 틱 매수 버튼이 아니라 회의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이거 이제 담아보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급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 따져본다면 최저점 3분의 1 토막 난 시점에서 이런 두 가지 모멘텀 갖고 있으면서 이제 담기 시작하는, 즉 시세 분출이 이제 시작하는 이 종목 많이들 한번 맞춰주시는지 정답 올라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